그 노노 재팬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 고려하면 지금 일본 여행하고 일본 상품 소비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예요. 안녕하세요. 네, 한 발짝 느린 트렌드, 엠브레인 트렌드 줍줍의 윤덕환입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여행은 아니고 제주도 좋아하시죠, 감독님?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네, 그 제주도 갈 바에는 동남아나 일본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주도 지금 현지 물가도 엄청 비싸다고 그러고 고물가 상황이 아주 일상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제주도의 경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뭐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남아를 가든가 아니면 뭐 차라리 일본 간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엔화가 원화 대비 최저기도 해요, 실제로. 여행 경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면은 일본 여행이 제주도보다 더 저렴한 거 아니다. 가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여행객들이 통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 제주도에서 오겹살 먹느니 차라리 일본에서 와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 상품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노 재팬 분위기가 있었죠. 2019년이 공교롭게 3.1절 있었던 100주년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의 무역 규제에서 출발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자 이렇게 이런 식의 큰 붐이 불어가지고 뭐 일본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노노 재팬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 고려하면 지금 일본 여행하고 일본 상품 소비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예요. 그 매출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다시 복구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0% 이상 증가해서 한 9천억 원대가 넘는다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024년도에는 유니클로의 한국 법인의 매출액이 1조 원대 넘을 거다라는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일본에 대해서 생각하면 화가 난다 이런 인식이 2020년, 22년, 24년 2년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55%, 38%, 38.4%, 30.2%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은 적대 국가로 생각한다는 인식도 49.9, 36.1, 25.4로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고요. 이렇게 노노 재팬 운동이 시들해진 태도에 대해서 서로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실망한다는 의견이 반토막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망을 안 하거나 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이 지속되어야 되는 생각도 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지금 일본 제품 소비는 소비자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식의 인식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 계획으로 보면 이게 2020년만 해도 한 41.9%? 참여 의향까지 포함하면 뭐 거의 한 80% 가까이가 높은 의향이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동참 의향이 41.9%에서 14%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시사점이 몇 가지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첫째는 이 노노 재팬 또는 노우 재팬에서 예스 재팬으로 이동하는 이 현상의 핵심에는 20대가 있습니다. 이 20대가 가지고 있는 일본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이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 소비가 20대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뭐 이거를 역사 인식까지 이제 갈 것까지는 없고 거기에 영향은 좀 있겠지만 오히려 과거의 어떤 누적된 부정적 인식이 20대는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스 재팬이 지속할 거냐 여기 여부는 20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한 7, 8년 동안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라는 게 이제 정치, 사회, 문화적 이슈를 실제로 자기 소비 행위에 담아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이 가치 소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쇼핑몰의 안전 이슈에 대한 컨텐츠를 했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실제로 경제적 실리 이슈가
이 안전의 이슈를 압도한다는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주목을 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관점입니다. 지금 고물가 이슈가 지속이 되면 가치 소비의 이슈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숨어있는 이슈에 관한 거예요. 자, 이 숨어있는 이슈가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제 노노 재팬이 끝났구나. 예스 재팬 시대니까 이제 이대로 쭉 가겠지. 아니,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관련된 이슈는 이게 항상 잠재적인 상태에 계속 있어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은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통계가 10명 중 9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이게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일본과의 소비 이슈뿐만 아니라 소비를 할 때 사람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 이게 71.2%고요. 남들이 하면 안 된다는 소비 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한 66.3%예요. 그다음에 나의 소비 활동이 사회적인 흐름 및 대중인식에 부합하기를 원한다. 이게 66.3%거든요. 요걸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호의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불매 운동은 일본과 관계에서 부매해야 될 것이다. 경계하는 태도는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의 한일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태도 있죠? 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 경계를 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소비자들한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예스재팬 현상은 일시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슈를 잘못 오판하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 캠페인이라든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